한인회에 대해서 정관이 있어요. 한인회 회칙이라고 얘기하죠.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선거관리위원회가 한인회 정관에 의해서 이제 조직이 되고 선거 때, 그 다음에 한인회 선거관리위원회 선관이라고 하는 데서는 회칙 정관을 기본으로 해서 자기들이 시행 세칙을 만듭니다. 네. 말 그대로 어떻게 하겠다는 세부적인 계획이죠. 이 두 가지를 혼동하시는 거예요. 많은 네. 한인분들이. 그런데 이제 그 한인회장 후보 자격에 정관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는 거거든요. 후보 자격. 선관위에서 붙였어요. 4년치 한인회비를 내야 된다. 후보 자격이 있죠. 뭐 35세 이상이어야 되고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여야 되고 또 구금 일주일 뭐 석 달 이상의 구금 6개월 이상의 구금을 받지 않은 사람이 한한다. 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까지가 정관 내용이에요. 네. 그거 그대로 붙이고 시행세칙에 4년치 한인회비를 납부한 자 붙인 거예요. 후보 자격은 그냥 정관에 있는 대로 해야 돼요. 근데 4년치라는 것을 굳이 붙인 이유에 대해서 한인회와 선관위가 담합했다 이런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그 논란이 일고 있는데 그런 얘기들을 오늘 이제 정리하려고 나왔습니다. 시행세칙은 뭐냐면 정관에 있던 내용들 중에서 뭐 날짜, 선거일자 이런 거는 정관에 우리가 박아둘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시행세칙으로 넘어오면서 정관에 없는 내용들을 이번 선거는 올해 같은 경우 11월 4일 날 하겠다. 그다음에 뭐 공탁금은 얼마로 하겠다. 뭐 그다음에 선거 뭐 홍보는 어떻게 해야 된다. 후보는 며칠까지 서류를 접수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시행세칙에 넣는 거예요. 후보 자격 같은 거는 정관에 나와 있어요. 정관에 뭐라고 나냐면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1. 회장에 입후보하려는 자는 다음 요건을 갖춰야 한다. 가. 본회의 정회원으로 광역 애틀랜타에서 5년 이상 거주한 자. 나. 선거 공고일 현재 만 35세 이상인 자. 다. 미국 시민 또는 영주권 소지자. 두 번째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양식에 따른 정회원 200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 세 번째, 집행유예 6개월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시 또는 종료일로부터 집행시 종료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여기에서 이제 한인들이 이번에 경선을 나오겠다고 한 사람이 3명이었잖아요. 네. 이용규 회장,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김영률 전 평통 회장, 네. 그리고 이미셸 수석 부회장 한인회 네. 3명이었는데 이용규 회장을 빼놓고 이 2명은 4년치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다 3년치씩 냈고 더군다나 2020년, 2021년 때는 우리가 잘 아는 김민철 전 회장이 재임할 때였거든요. 네. 이때는 코로나 때문에 2020년은 한인회가 문을 못 열었어요. 회비 내고 싶어도 못 내죠. 이렇게 돼서 또 옛날과 지난번 선거와 같이 나머지 후보 2명은 그냥 자동 탈락. 네. 그리고 이제 혼자 단독 후보가 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일부 이제 상식 있는 그 한인들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이거는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다음번 선거는 5년치 회비, 그 다음 선거는 6년치, 뭐 8년치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줄어도 현찰을 파네. 굳이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회비 납부 여부 때문에 매년 논란이 됐는데. 네. 지금 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 한인회에서 지금 뭐 한인 인구도 증가하고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를 봐야지. 지금 이런 불필요한 논쟁 때문에 한인회가 또 발목을 잡혀서 되겠는가? 그래서 이제 어제 밤에 네. 그 시민의 소리에서 이제 온라인 투표를 했죠. 밤 네. 8시 41분에 해갖고 뭐 8시 41분인데 그냥 단톡방에 그냥 올린 거예요. 구글 폼으로 해갖고. 네. 자, 이러이러 있는데 1번 이건 회칙대로 저 한인회 정관대로 해야 된다. 이 사항은 필요 없다. 네. 누구나 회장에 나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된다. 그게 1번이었었어요. 2번 반드시 4년치를 내서 시행 세부 세칙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1, 2번 해서 투표를 했는데 1시간 반 만에 100명이 찼어요. 그러고 나서 이미 뭐 81%, 뭐 19% 이렇게 되고 86.6% 누구에게나 문을 열어줘야 된다. 그리고 여기는 13. 몇 %,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의미가 하나도 없는 거죠. 굳이 뭐 이거를 그래서 202명에다가 문을 닫았어요. 근데 거기에 또 관심 있는 한인분들이 많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어요. 댓글이 뭐라고 달렸냐면 자, 회장 나오려면 한인회비 4년치를 내야 된다. 그러면 이거 회장의 자격을 심사하는 선관위원들도 동일하게 4년치를 내야 될 거 아니냐. 근데 이재성 위원장은 회비 낸 기록이 없어요. 지난 4년 동안. 네. 그 대다수의 한인들이 기록이 없어요. 2020년, 2021년은 없죠. 그리고 지금 한인의 웹사이트는 2022년에 올라와 있는데
저희 2022년에 냈거든요. 제 이름 없어요. 김소영 외 8인 이렇게 낸단 말이에요. 저 냈는데요. 저요 손 들면 네 이름 없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한인앱이 나쁜 상황을 또 정상적이라면 게시를 해야죠. 누구나 열람할 수 있게끔. 선관위에서 자꾸 4년치 이렇게 하게 되면 네. 이용기 현 회장도 부담을 갖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현직 한인 회장이 한인회에 있는 컴퓨터에 접근 용이하잖아요. 네. 엑셀에 자기 이름 넣으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그 엑셀 기록을 믿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한인들이. 이런 불신감이 팽배한 가운데 이것을 극복하려면 이영규 회장은 영수증에 1년 번호 있잖아요. 네. 가다시 뭐 어쩌고 저쩌고 번호. 그렇죠. 그거를 이 사본과 맞춰보고 사본의 앞장과 뒷장과 앞뒷장 여러 장이랑 맞춰서 1년 번호가 맞는지라는 것을 제시를 해야 돼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4년치의 한인회배 해봐 80불입니다. 그렇죠. 1년에 이미 이 20불. 사람들은 네. 수천 달러. 이 김영률 회장 같은 경우는 한인회관 건물 구입할 때 5만 달러 냈어요. 네. 그리고 뭐 비대위 할 때도 자기 돈 5천 불 냈고, 그 이사장 할 때도 한 돈 10만 불 썼어요. 오영록 회장 할 때, 이사장 네. 할 때도. 이미셀 그 수석 부회장도 돈 많이 썼어요. 수천 그렇죠. 달러. 예. 예. 이영규 회장도 많이 썼고. 네. 그러니까 뭐 돈을 누가 많이 냈거나 누가 적게 냈거나 이걸 떠나서 최소한 80불보다 많이 냈다는 겁니다. 네.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회비를 뭐 납부 여부를 본다는 게 사실 이게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재승 선관위원장이 기자들이 질문을 했어요. 자, 4년치를 못 냈다. 네. 그럼 80불을 한꺼번에 내도 되느냐?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매년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정 후보를 민다, 이용기 후보를 민다라는 인식이 점점 강하게 나가고 기자들이 글을 안 썼지만 이미 한인 사회에서는 선관위가 공명정대한 선거를 치러야 될 선관위가 기울어졌다. 한인들의 의견을 묻습니다. 이렇게 투표를 했는데 거기에 엄청난 결과가 나오죠. 이거를 그 김규희 교수, 이분이 데이터 분석가입니다. 네. 수학과 교수이기도 하고 그 이분이 얘기를 했어요. 15만 명 한인 인구를 대비를 했을 때 3명 중 1명이 시행세칙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게재를 한다라는 가정하에 네. 데이터를 돌리면 0%. 202명의 데이터에서 86.6%가 선관인 이거 안 된다라고 의견을 낸 거는 15만 명으로 확대했을 때 0%. 35대에도 3년치가 있어. 나는 1년 더 늘렸을 따름인데 회장 임기가 2년씩이니까. 네. 근데 이미 33대에도 이게 문제가 됐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더럽고 치사하다. 한이라는 난 이제 쳐다도 안 본다. 그래서 항의하다가 말이 안 맥히니까 관뒀어요. 네. 35대 때도 김일영 전 한인회장 뭐 잘 알잖아요. 의지의 사나이. 예.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고 고집 피우고 그러니까 그냥 입 닫은 거예요. 예. 그리고 또 이용규 회장이 열심히 한다고 그러고 뭐 막 그러니까 아유 뭐 시끄러우니까. 근데 이번에 또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재승 위원장은 이미 신문 공고가 나갔기 때문에 변경할 수 없다 그래요. 이거는 구시대적 발상이죠. 자기들이 빨리 민심을 수습하고 네. 한인회장 선관위원의 역할이 뭐예요? 좋은 한인회장을 자기들이 필터링해서 한인 사회 발전을 위해서 공정하고 그런 선거를 치르도록 돕는 조력자들이잖아요. 네. 이 사람들이 뭐 페이를 받아요, 뭐를 받아요. 다 봉사하는 건데 아이디어가 이렇게 여론이 나오면 빨리 바꿔야죠. 이 4년치 조항에 대해서 지난 주말 금요일에 선관위에서 자체적으로 투표를 했어요. 4년치로 하느냐, 정관대로 빼느냐 이게 퀘스천이 맞는 건데 네. 4년치로 하느냐, 2년치로 하느냐 말도 안 되는 주제를 놓고 그래도 토론을 격렬하게 하고 투표를 했어요. 네. 3대 3이 됐어요. 4년치 안 된다. 4년치 괜찮다. 그리고 나머지 한 분은 출장 중에서 불참했는데 전화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당신 어떻게 생각하느냐. 출장 간 사람이 뭐 여기 관심 있겠어요. 뭐 위원장 뜻에 따르겠습니다. 근데 위원장은 4년치 해야 되니까 4대 3으로 기울어진 거죠. 예. 그러니까 선관위 조직에 대해서도 방금 지적을 하셨는데 여기 한인의 그 거기에 보면 그 이사회에 네. 이사회 이 조항이 있어요. 그 선관위원들을 조직을 이사회에서 임명을 하고 의결을 할 조건이 있어요. 네. 근데 지지난주 금요일 날 선관위원들이 이사회에 왔어요. 긴급 이사회에. 네. 근데 인준을 안 하고 그냥 상견례만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선관위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문제가 되죠. 불법이죠. 그렇게 되면. 자, 한인의 정관 31조에 보면 네. 이사회가 의결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그래서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뭐 쭉 나오다가 6번 31조
6번 조항에 보면 선거관리위원회 위촉에 관한 사항을 의결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 의결 안 했죠. 그냥 박수치고 그냥 인사하고 끝난 거예요. 의결과 박수치고는 틀리는 거죠.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지금 한인 사회에서는 이거는 인준받지 못한 네. 그런 선관이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지금 다 해산해야 된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네. 현 회장이 한인 회장에 출마하려면 먼저 사퇴를 해야 된다는 의견이 많아요. 자연인의 신분으로서 회장에 나와야 되는데 네. 지금 회장 계속 하잖아요. 한인 회장의 임기는 2년이며 네. 단 1회 한해 연임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다 상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한국의 선거를 보면 네. 이재명 후보가 경기지사였을 때 네, 대통령 나오려고 사퇴했잖아요. 그렇죠. 예. 예, 홍준표 지금 뭐 대구시장 그분도 선거 나오려고 경남도지사 관뒀고 예. 다 선거에 나오려고 현직을 사퇴를 한단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인의 선거 세부 세칙에 지금 4년 회비 납부 건이 지금 추가돼서 그 얘기 좀 나누고 있습니다.